여러분 직업 상담사 하지 마세요. 진짜 힘들기만 하고 하는 일에 비해서는 보상을 좀 못 받는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업 상담사 꼭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업 상담사 나니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직업 상담사에 대한 현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카메라를 켰고요. 사실 직업 상담사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겨드리면서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 라는 이야기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실 분들도 아닐 거고, 사실 현실을 몰라서 입직을 했다가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좀 미리 현실을 좀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럼에도 내가 직업 상담사 정말 해보고 싶다. 나도 제대로 된 상담사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꼭 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 상담사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연봉인데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시잖아요. 박봉이다. 사실 제 영상에 정말 많은 댓글이 직업 상담사 박봉이다. 그거 왜 하냐? 가치가 없다 등 아무튼 안 좋은 글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한정적인 분들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대부분이 연봉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량이 되고 경력이 쌓이고 그다음에 자기 사업을 하거나 강의도 병행하시는 분들은 꽤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돈을 낮은 이유, 그러니까 돈을 적게 버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돈이 적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산도 다양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적당선에서 인건비가 책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취업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부 일자리 사업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나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말고도 좀 많은 부처에서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요즘은 예를 들면 청년들인데 구직 단년 청년이라든지 또는 취약계층 위주로 또 취업 지원 서비스를 또 많이 해주고 있어서 사실 청년이 아니어도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라든지 또는 장애인 쪽이라든지 아니면 제대군인이라든지 또는 퇴직 예정자 대상으로 전직 상담 서비스, 전직 지원 서비스라든지 너무너무 많은 대상층과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은 너무 한정적이지 않을까. 사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신입이기 때문에 입직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 2년차 밖에 안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뭔가 단정 지을 게 아니라 경력을 쌓고 내가 조금 더 다양한 대상층을 만나면서 내 커리어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한 회사에서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거를 저는 진짜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제 주변에 제일 많은 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만 해본 선생님들은 사실 재미도 많이 못 느끼고 점점 수당을 주는 사업으로 변경되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게 상담사인지 또는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수당을 주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수당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상담으로 진행을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데 선생님들이 큰 사업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정을 추구하지 말고 좀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새로운 기관 또는 새로운 사업을 좀 끊임없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직업상담사라고 하면 이렇게 엄청 조용한 공간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되게 여유롭게 상담을 즐기고 취업 정보라든지 상담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유롭지도 않고 커피 마실 시간은 당연히 없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는 상담은 진짜 소위 말해서 상담을 쳐낸다라고 하거든요. 상담을 빠바바박 이렇게 쳐내는 개념으로 많은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내가 원하는 상담보다는 뭔가 수당을 주기 위한 안내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담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일부일 뿐이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상담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그냥 수당 주는 상담을 해야 되는 상담사여도 그런 상담만 할 게 아니라 그 상담을 제외한 시간에 조금 더 할애를 해서 내가 제대로 된 상담을 해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물경력이라고 하는 게 난 제대로 된 직업 상담을 해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정해진 상담만 했기 때문이고 정해지지 않은 나만의 상담을 한번 개척해 보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면 수당만 받으러 온
누가 봐도 수당이 목적인 구직자분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상담을 해도 취업도 안 할 것 같고 너무 수당수당만 거린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나 같아도 수당 받으러 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은 구직자 상황이고 실업자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 아, 이 사람에게 채용 정보가 아니어도 취업과 관련된 정보 또는 커리어와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산업군이라든지 다양한 직종에 대해서 조금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안내만 하고 끝. 전화하고, 아, 상담 오세요. 아, 취업 안 하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끄집어내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많이 판단하지 않으시면은 사실 정말 상담의 의미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현타가 올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상담을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아, 누가 봐도 수당을 받으러 온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나는 오늘 이 시간만큼 이 사람에게 뭔가를 줘야 되니까 이분이 뭐 갖고 있던 경험이라든지 또는 뭐 해보고 싶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그래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분이 수당이 목적이라면 또 다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취업 지원 서비스를 또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날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취업을 안 할 건 아닌데, 사실 나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지 이 사람한테 상담을 한다고 내가 변하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보가 됐든 또는 뭐 심리적인 지원이 됐든 그냥 수다를 떨 수 있는 어떤 상대가 됐든 그런 식으로 나에게 상담을 오게 만드는 거, 그것들이 선생님들의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수당만 목적으로 온 상담의 경우에는 진짜 힘이 빠져도 선생님들이 앉혀놓고 수당 목적으로 왔지만 결국 끝날 때는 취업이 되는 또는 취업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게 되는 상담을 하시면 정말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들이 이제 현장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처음부터 매뉴얼 던져주고 그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담의 상자도 모르는데 상담을 빨리빨리 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선생님들이 많이 답답함을 느끼고 되게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너무 일이 많고 빨리 상담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상담을 해야 되니까 신입분들을 뽑아서 신입을 빨리 키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진행을 하시고 너무 힘들면 말씀을 하세요. 신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진짜 배울 수 있는 선배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회사에서 그런 선배를 찾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저는 회사가 좀 작아서 상담사도 되게 적고 팀장이라든지 제 상사가 그닥 뭐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나 또는 관련된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보시고 현직자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그리고 요즘 뭐 생성형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보를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직업 상담에 관련된 정보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못 찾아서 그렇지 엄청 많은 상담 매뉴얼이 있답니다. 그런 것들도 찾아보시고, 그런 게 힘들다면 직업상담사 나니쌤과 함께 직업상담사 모든 것 카페에서 함께 직업상담사들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카페가 드디어 3,000명을 돌파를 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리고 서로 교류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업상담사 사실 너무 힘든 직업이 맞고요. 좀 각오를 하지 않으면 빨리 이탈될 수밖에 없는 직업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고민도 해보시고 현직자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시되,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고 있는 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박봉도 그 다음에 내가 하기 싫은 상담을 하더라도 또는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이 단점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있고요. 연봉도 많이 받고 자기가 원하는 상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10년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상담을 하면서 상담료도 받고 그리고 강의도 하고 다양한 콘텐츠도 만들면서 아직까지 뭐 엄청난 건 아니어도 제가 지금 너무나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의 가치를 느끼고 그리고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노력해 주신다면 직업상담사 멋진 직업 될 것 같으니까요. 우리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치를 전달하는 직업상담사 나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